상황이 뭐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질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요즘에 참 경기가 힘들어서 자영업자분도 참 힘드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폐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폐업을 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결국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어느 정도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사업체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요 잠깐의 어떤 유동성 위기라든지 채무들을 해결해 나가면은 향후에는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억지로 사업을 접고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요 약간의 위기만 잘 넘어간다면은 사업체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유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뭐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질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어딘가에 취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비용은 어떻게 좀 마련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하는 건데 뭐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마련을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은 항상 있으셔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도 저희가 안내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내가 자체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매월 일정액을 갚고 그런 법원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목돈을 마련하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회생을 결심하신 그 순간부터는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변제를 중단을 하고 법원을 통해서 갚는 방향인데, 개인회생을 결심한 순간부터 적어도 법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총 3, 4개월 정도는 채권자들한테도 돈을 안 갚고 법원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온전히 자기 소득을 전부 확보하실 수가 있으니 그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분납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도 납부하시고 법원 비용도 납부하시는 방법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계셨다, 아니면 직원들은 뭐 해고했지만 아직 미지급한 퇴직금이라든지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처리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처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임금 퇴직금 같은 채권들은 이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수시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채권들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채권들을 혹여라도 뭐 잉여자금이 있다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처분한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제일 먼저 처리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또 미지급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의 그런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폐업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빙 자료들을 잘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파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들을 이제 소명하라고 하는데 그게 소명이 안 돼서 개인회생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수증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증빙 자료들을 잘 지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장을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넘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 금액에 넘겼는지, 그리고 넘기면서 지급받은 뭐 권리금이라든지 양수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고 이게 왜 얼마의 가치로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 두시는 게 또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라든지 상가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납부하셨을 텐데 이 보증금도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월세를 미납하셨다거나 앞으로도 못 내는 경우,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도 미리 이제 폐업할 것이라는 거, 뭐 개인회생 진행할 거라서 더 이상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통보를 해서 미리 임대인이 그 미납 월세를 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두시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시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보증금 액수에 대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빙 자료들도 미리 좀 구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특정 채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인한테만 항상 먼저 변제하시는 그런 편파 변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도 항상 법원이 문제 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파 변제는 특별히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면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폐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서도 이거 병행하셔가지고 새로운 직장도 좀 반드시 미리미리 사전에 알아보시는 게 개인회생 진행을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